자, 4의 1단원 4-1 공간이 달라지면 사는 풍경도 달라질까? 단원 들어가도록 할게. 자, 뒤에 페이지 163쪽 펼치면 돼. 163쪽. 자, 바로 들어가 보자. 여기 소단원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제재 연구 바로 들어가. 자, 제재 소개. 공간이 달라지면 사는 풍경도 달라질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 집의 풍경 변화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는 그래. 일단은 우리 이쪽에서 볼 거.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 시간의 흐름. 이게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오는 과거에서 현재겠지. 자, 여기에 따라 달라진 집의 풍경 변화 중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 집의 풍경이 달라졌거든. 집의 모습이 달라졌어. 이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요거 좀 살펴보는 거야. 자, 과거부터 먼저 봅시다. 과거에는 자, 개인의 공간과 공간의 공간 사이에 사이 공간이 존재했어. 자, 여기 이제 핵심적인 이 단어는 핵심어가 사이 공간이란 말이야. 사이 공간. 이거 잘 봐도 개인과 공공 사이에 있는 공간이지. 이 사이 공간이 존재했으며 자, 이 공간은 사람들 사이의 자연스러운 소통의 장으로 공동체적 삶을 가능하게 해줬어. 자, 이 장소는 소통의 장이고 그 다음에 공동체적 삶이 가능하게 해줬던 그런 공간이야. 그 중요했던 공간이지, 사이 공간. 자, 이런 사이 공간이 부재하는 오늘날 공동주택의 특징은 자, 여기 앞에서 한번 끊어주고 자, 이 현대 오늘날 공동주택이야. 오늘날의 공동주택이 뭐야? 공동으로 살아가는 주택이잖아. 쉽게 얘기하면 이거 아파트야, 아파트. 자, 이런 사이 공간이 부재하는 어, 공동주택의 특징인데 여기 봐봐. 사이 공간이 부재한다고 했잖아. 우리 아까 전에 사이 공간이라는 건 뭐 하는 거냐면 서로 사람들 만나서 소통도 하고 공동체적 삶을 이루는 공간이었어. 근데 오늘날에는 사이 공간이 없어. 그럼 소통이 안 되겠지. 그럼 공동체적 삶도 안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집의 풍경이 요 사이 공간이 사라졌더니, 공동체적 삶도 사라지겠다는 얘기야. 자, 이런 오늘날의 공동주택의 특징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하게 했다. 이처럼 이 글은 집을 둘러싼 안과 밖의 변화가 사람들의 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야. 그리고 앞으로의 공간이 어떤 방향으로 변해야 하는지에 관해 생각해 볼 것을 과제로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했어. 자, 다시 보자. 앞으로의 공간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데 뭐 답은 결론은 나와 있어. 앞으로의 공간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가. 사이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지. 이 단어는 사이 공간이 끝이야. 핵심어가 사이 공간이야. 자, 그러면 핵심 정리 들어가서 관련된 설명문이고, 그다음에 성격은 비판적이고 성찰적, 우리의 삶의 현대 사회의 삶에 대해서 성찰을 하는 글이야. 자, 그리고 주제는 삶과 공간의 관계에 대한 고민의 이유. 공간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고민해보는 거지. 자, 특징 들어가서. 자, 과거의 주거 공간과 현대의 주거 공간을 비교하여 설명했다고 하는데, 자, 여기 비교하여 설명했다를 쓰고, 비교라고 하면은, 좀 더 정확하게, 비교라고 하면은, 대상의 공통점도, 그 다음에 차이점도, 이렇게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언급하면, 그걸 비교라고 해. 근데 이 글은 특히 차이점 위주로 전개가 되고 있어. 차이점 위주로. 그래서 주된, 비교라기보다 주된 것은 이제 대조의 방식이 사용돼. 대조의 방식. 차이점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해를 됐지? 뭐 어떤 대상들을 비교하세요 이러면 공통점을 언급할 수도 있고 차이점을 언급할 수도 있잖아. 비교는 둘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이 글은 주로 대조 위주로 차이점 위주로 전개가 돼. 그다음에 두 번째, 현대인의 주거 문화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 그래서 현대인의 삶의 모습, 주거 문화 이게 비판적인데 왜? 사이 공간이 없으니까. 사이 공간이 부재해서 공동체적 삶이 이루어지지 못해.
정리되었으면 빨리 정리해. 다 되면 넘어간다. 잘 됐어? 넘어간다? 넘어가자. 못 본 사람은 영상으로 빨리 접해야지. 넘어갈게. 자, 공간이 달라지면 사는 풍경도 달라질까? 전남 1. 글쓴이고. 자, 다음 부분. 자, 이 글 보면은 이제 그 소제목 이런 게 있어, 소제목. 이 소제목 열받겠지만 외워야 된다. 소제목. 시작은 마을의 변화로 시작해. 마을의 변화. 그래 시작 부분이야. 마을의 변화. 뭐 달라졌다는 얘기지. 자, 들어보자. 자, 마을은 여러 집이 이웃하여 살아가는 동네, 곧 공동체의 출락을 뜻한다. 자, 마을의 개념이 제시됐지. 마을은 여러 집이 이웃하여 살아가는 동네고, 똑같은 의미, 곧 공동체적 출락을 뜻해. 곧 들어가면 똑같은 뜻이지. 자, 이 시작 부분 내용 정리 방식 뭐야? 마을의 개념을 제시했으면, 의미를 제시했으니까. 정의의 방식이 사용됐지, 정의. 개념이 정의됐어. 이 부분, 내용 정리 방식 정의고. 알아둬라. 개념 설명하면 뭐라고? 정의라고 한다. 정의. 개념 이러지 말고 개념을 설명한 걸 정의라고 해. 자, 과거의 사람집은 마당 알고 있지? 다음 텃밭까지 포함하는 공간이었어. 텃밭이라고 해서 집 앞에 있는 작은 밭이지. 이 마당과 텃밭까지 포함하는 공간이 이제 과거의 살림집이야. 그렇기 때문에 생활의 영역은 마을까지 확장되었어. 왜? 텃밭이 마당 밖에 있을 거 아니야. 혹은 마당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바로 앞까지 넘어가게 돼. 그래서 생활 영역이 마을까지 확장돼. 이러한 구조는 농경 생활에 필수적인 이웃 간의 정보, 노동력, 생산품의 교환 이런 것들을 쉽게 해줬어. 밖에까지 나가 있으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겠지. 그래서 정보 교환도 되고 노동력도 네가 더 도와줄 수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생산품도 막 바꾸고 이랬어. 자, 과거의 집과 달리 현대 도시 사회의 집은 자 이번엔 현대 얘기야. 다시 우리 이쪽에서 특정해 놓을까? 자, 가달락이 이제 과거의 살림집에 대한 얘기였어. 과거의 살림집은 마당과 텃밭을 포함하고 있었고, 그래서 생활 영역이 마을까지 확장되어 있는 상황이었어. 됐지? 과거의 살림집 특징이다. 자, 근데 과거의 집과 달리 현대 도시 사회 집이야. 자, 다음 두 번째 단락 넘어가서 현대 도시 사회 집 요거는 붙이고. 자, 요즘 집들은 어떠냐? 왜 이런 모양? 자, 개개인의 개별적 공간을 존재해. 개개인의 개별적 공간이야. 뭐 너희들도 지금 그렇잖아. 너희들 지금 방 안에서 수업 듣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어, 가족들마다 이렇게 공간이 있고, 그치? 집집들마다 공간이 있고, 또 이제 개개인들마다 나름의 공간이 존재를 해. 자, 오늘날 우리는 개인의 공간인 집을 나와서, 그치? 너희들 집 나올 때 생각해봐. 집 나왔어. 북도 지나가지. 뭐 엘리베이터 탈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현관 지나서 주차장. 뭐 현관에서 바로 나거든. 아니면 주차장 등의 공간을 좀 빠르게 또 이제 지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뭐 주차장 지나가는 아버님들은 이제 직장으로 바로 갈 거고 직장 출근할 거고 그다음에 너희들은 현관 지나가지고 학교로 가겠지? 자 그리고 또 어디론가 볼일들을 물어봐. 그래서 다시 봐봐. 집 나왔어. 북도 나왔어. 현관 나왔어. 혹은 주차장. 그래서 직장, 학교 등으로 이렇게 가버려. 자, 마을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공간을 공유하던 이런 과거와는 달리 현대의 도시에는 이웃과 공유하는 공간이 매우 적고 있더라도 비어 있는 때가 많다. 자, 다시 봐봐. 나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 사람이 공간을 공유하던 과거. 그래서 사람들이 가다가 자꾸 만났잖아. 그치? 텃밭인데 지나가면서 자꾸 만났단 말이야. 그런데 현대는 사람들 만난 일이 없어. 공유하는 공간이 적고, 그리고 공유 공간이 있더라도 비어 있는 때가 많다는 거지. 뭐 예를 들어 공유하는 공간이라고 하면 뭐 놀이터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주차장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인데 대부분 비어 있어. 자, 무엇이 달라졌기에 이렇게 변화한 것인가? 자, 일단 여기까지.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내용 전개 방식 아까 정의는 하나 잡았고, 자, 이쪽 봐봐. 과거의 살림집과 현대의 살림집에 대한 얘기라고 했잖아.
그치? 예전에는 어땠는데 현대는 어떻다 이러고 있어. 내용 전개 방식 뭐야? 차이점 얘기하면 이런 빌어먹을 이거 줄 수 없이. 자, 대조 차이점이 나타나. 아, 그래 채팅 남겨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크게 봤을 때도 과거 얘기, 현대 얘기에서 대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봐도 여기 부분 말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이 공간을 공유하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의 도시는 어떠하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대조에 해당돼. 전반적으로 다 대조야. 자, 정리됐으면 다음 단락 넘어가도록 하자. 어쨌든 여기 마을의 변화에 대한 얘기했어. 과거랑 요즘이랑 좀 달라졌다는 얘기. 마을의 변화 얘기했어. 자, 됐으면 넘어가자. 자, 다음 중간에 모여 사는 마을이라 했다. 모여 사는 마을. 이거 네모 치고 다 외워야 된다. 진짜 외워야 돼. 거짓말 아니야. 모여 사는 마을. 두 번째, 모여 사는 마을. 모여 사는 마을이니까 과거, 현재 중에서 어떤 특성과 연관이 있을까? 이름을 봐봐. 모여 살고 있잖아, 사람들이. 과거. 그치. 옛날 특징과 좀 연관이 있겠지. 자, 들어보자. 자, 마을은 두 가지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 마을의 속성 두 가지 이거 중요하다. 외워둬야 돼. 마을의 속성 두 가지. 이걸 내포하고 있어. 별표. 자, 우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돼. 자, 주시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는 거. 이게 첫 번째 수능이야. 자, 다음 두 번째. 물리적으로는 개인의 공간과 공공의 공간 사이에 중간적 성격의 공간이 있어야 돼. 이러한 공간을 사이 공간이라고 해. 자, 다음 두 번째 특징. 사이 공간이 있어야 돼. 개인의 공간과 중요한 건 밑에 빨간색이다. 개인 공간과 공간의 공간 사이에 중간적 성격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공간을 사이 공간이라고 얘기해. 사이 공간. 여기 사이 공간에다 2번이라고 적어놔. 그래서 개인과 공공 사이에 있는 공간이야. 자, 마을은 두 가지 특성이 있어야 돼. 지역 사회를 기반한 사람들 간의 관계가 있어야 돼.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어야 돼. 그리고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중간 성격의 공간이 사이 공간도 있어야 돼. 이래야지 마을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야. 자, 넘어가서 자, 이는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라기보다 주민들 사이의 사적 관계를 형성하는 공동의 영역이야. 다시 여기 줄 주자. 사이 공간의 기능이지 사적 관계를 형성하는 공동의 영역. 이게 바로 사이 공간이 되겠어. 자, 이 두 가지가 어느 두 가지가 첫 번째 관계. 보기 편하게 해줄게. 관계. 자, 관계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점. 예? 관계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점 1번. 다음에 사이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점 요거 2번이야. 자, 1번, 2번 이렇게. 자, 이 1번 특징과 2번 특징 이 두 가지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잖아. 그러면 한 장소에 머물러 오래 사는 정주성이 만들어지게 돼. 자, 이것도 줄쳐놓자. 정주성 개념 나와 있지. 한 장소에 오래 머물러 사는 특성. 요걸 정주성이라고 하는데 뭐랑 뭐가 필요하다고? 첫 번째 뭐가 필요해? 관계가 필요해. 관계.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형성돼야 돼. 거기다가 뭐도 있어야 된다고? 만나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이 공간이 있어야 돼. 이러면 정주성이 생기는 거야. 이사를 잘 안 간다고. 그 지역에서 오래 머물러 살게 된다는 얘기야. 왜? 친한 사람들이 있거든. 떠나기 싫어져. 그리고 그 사람도 계속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 너무 좋은 거야. 못 떠나. 뭐 옛날 북독방 같은 데 아니겠어? 동네 카페 이런 느낌이지. 자, 그래서 이것은, 이 정주성은 집을 짓고 선택하는 과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자, 됐으면 내려가 보자. 자, 일단 우리 지금 마을의 속성 두 가지 있다. 관계가 형성되고 사용공간이 있어야 돼. 이러면 정주성이 만들어져. 자, 내려갈게. 자, 과거에는 옛날 얘기부터 먼저 꺼내주지. 자, 과거에는 체크 좀 해놓고 과거에는 자, 이다음부터 집 짓는 과정 얘기 나오는데 이거 잘 봐야 돼. 잘 보자. 잘 읽어보면 다 납득이 돼. 자, 개인이 자기가 살 집의 입지를 선정해. 내가 고르는 거야. 내가 골라.
다음에 또 합의를 해서 그래서 집을 지었어. 자, 살 곳 내가 골랐어. 그다음에 묵수랑 합의를 한다는 얘기는 이 집에 무엇이 반영돼? 묵수랑 합의를 했다는 것은 묵수의 의견뿐만 아니라 누구의 의견도 들어가? 내 의견도 들어간다고. 그렇지? 그럼 나의 무엇이 들어가? 개성이 반영되겠지. 그럼 내가 짓고 싶은 대로 집을 만드는 거야. 우리 저기 그 경기도나 뭐 이렇게 좀 약간 경기도 외곽 지역. 여기 말고 이 동네는 묻지 않는데 여기 말고 좀 외곽 지역 있잖아. 외곽 지역 같은 데 가면은 진짜 시골 산 있고 이런 데 있잖아. 그런 데 가면 이제 주택들 같은 거 있잖아. 딱 이렇게 주택 딱 개인 주택 같은 거 이렇게 딱 있는데 이런 집들 보면은 집들마다 모양이 좀 다르고 이러잖아. 그거 왜 그래? 그 사람들이 짓고 싶은 대로 지어서 그렇겠지. 그 집의 주인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집을 만들어서 그래서 개성이 잘 드러나. 자, 넘어가자. 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것도 중요한 특징이야. 오랜 시간에 걸려. 뚝딱뚝딱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집들이 다음 숫자 집들이 하나하나 들어차. 즉 집들이 한꺼번에 쫙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집 만들어지고 그 다음 집 만들어지고 그 다음 집 만들어지고 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들어차면서 드디어 마을이 생겨나고 그 사이사이를 따라 길이 저절로 만들어졌어. 자, 그래서 말이 형성되는 과정 어떻게 이제 이렇게 되면서 말이 생겨난 거지. 말이 형성된 거 어떻게? 개인이 골랐어. 묵수랑 협의를 했어. 오랜 시간이 걸쳤어. 우리 집들이 하나씩 들어졌어. 특좀 해놓자. 과거 집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특징들 1번, 2번, 3번, 4번. 자, 읽어보니까 이해들 되지? 당연히 납득도 될 것 같아. 자, 다음 넘어가자. 자, 길도 자도로 만들었고 개인의 주거 공간을 한정하는 담과 담 사이에는 길과 공터가 있었고, 그렇지? 담이 있고 담이 있으면 그 사이에 길이 있고 공터가 있겠지? 자, 전통 주거지의 길은 큰 길에서 안길이 뻗어나가고 또 그 길에서 새길이 뻗어나가는 식이었다. 다시. 자, 뭐, 뭐 항상 나오는 거지만 단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는 정말 잘 나오고 너네 학교 이제 심각하게 단어 문제를 많이 물어봐. 안길의 단어의 의미 봐주도록 하자. 이제 안길 이러는데 이거 막 여기서 안쪽으로만 길인데 흔히 동네 안쪽으로 이어져 동네 안의 구역을 연결하는 길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쭉 뻗은 길이 되는 거죠. 쭉 뻗어 있는 길. 그래서 먼저 큰 길이 있고 그쪽에서 다시 안길이 뻗어 나오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다시 새길이 뻗어 나가. 뭐 머릿속에 느낌이 잘 안 오면 선생님 그림을 그려줄게. 큰 길이야. 큰 길. 다음에 안길. 다음 안길이 쭉 뻗어 나가 있어. 여기서 안길. 동네 안으로 연결되는 안길들이 있어. 안길. 안길. 그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또 요 산이 사이에 뻗어나가. 여기서 쭉 뻗어나가. 뻗어 있어. 이런 것들 새끼. 그 구조가 길 구조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야. 큰 길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안길이 뻗어나가고 그 길에 다시 안길에 다시 새길이 뻗어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길 모양 됐지? 자, 넘어갈게. 자, 사람들은 길이 곱게 뻗는 것을 흉하게 여겼어. 자, 일단 길에 대한 인식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 자, 여기 봐줘. 길이 곱게 뻗은 것 이런 것들을 흉하게 생각했어. 쭉쭉 뻗은 길을 안 좋아했다고. 옛날 그 도로들 옛날 그 구시가지 이런 데 가보면 도로들이 좀 꾸불꾸불 하잖아. 좀 구불구불하지. 광교 말고 저기 뭐 수원 역 근처만 가더라도 그쪽 되게 조금 길이 꾸불꾸불하지. 옛날 지역은.
자, 그래서 굳게 뻗은 것을 흉하게 없고 휘어있는 걸 좋아했어. 다음에 특히 집으로 들어오는 길은 곧바로 보이지 않도록 구부러졌어. 전투하자. 집으로 들어오는 길은 곧바로 보이지 않도록 구부러진 형태로 되어 있어야 그래야지 좋다고 여겼어. 여기까지 했어? 줄쳤지? 자, 다시 돌아올게. 자, 그러면 이게 모양이 이게 새끼리 있다면 집들은 여기 위치하는 거야, 집들이. 이런 데 집들이 위치해 있는 거지. 이 집이야, 집. 이런 데 집들이 있는 거야, 집.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길에서 발 안 보이게 돼 있는 거지. 다음 넘어.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야 길하다고 좋다고 얘기했어. 또한 집이 큰 길 옆에 있는 것이 꺼렸어. 이것도 좋자. 집이 큰 길 옆에 있는 것이 역시 꺼렸다. 큰 길 옆에 있는 집을 잘 안 만들었어. 그래서 좁은 길들, 사이사이에 있는 길들 이런 데 집을 지었어. 자, 그런 탓에 전통 마을의 집은 실핏줄처럼 얽힌 불규칙한 길을 따라서 자연스레 자리했어. 자, 다음 주 주자. 전통 마을 집들은 불규칙한 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자리했어. 자, 지금 이해도 되지? 큰 길 쪽이 안 있으려고 하니까 새길 옆쪽에 다 붙어 있으려고 하니까 막 이렇게 실핏줄을 막 길이 얽혀 있는 거야. 자, 이런 까닭에 근대 이전의 전통 마을에는 항상 구부러지거나 꺾인 불규칙한 형태의 골목길들이 존재했어. 이해되지? 뻗은 간조와 동하니까 구부러지거나 꺾여 있어. 자, 이런 불규칙한 형태의 골목길이 존재했고, 도시를 포함한 전통 주거지의 가로체계는, 자, 다음, 이제 길체계에 대한 얘기야. 전통 주거지의 가로체계한데, 가로체계라는 게 가로, 세로라는 뜻이 아니다. 여기서 가로는 뭔 뜻인데, 도로. 시가지에 있는, 시가지도 잘 모르지. 도시. 자, 도시의 이제 넓은 도로를 가로라고 하는데, 가로수는 알고 있잖아, 가로수. 오케이. 자, 가로체계는 격자형이 아니라, 십자형, 격자형이 아니라, 가지 형태였어, 가지 형태. 그리고 정자 모양이었어. 이게 전통 주거지의 가로체계였어. 이거 왜 정자냐면, 그게 한 번만 그린다. 이렇게 이제 길이 하나 있으면, 그쪽에서 빠져나온 새끼들이 있었잖아. 안길에서 새끼리 다시 빠져나오고, 여기서 골목길부터 빠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빠지다 보니까 모양이 정자 모양으로 이루어졌어. 가지 형태로 이렇게 격가지가 뻗어나온 가지 형태라는 게. 그리고 이게 한자가 모르는 한자지. 정자야, 정자. 이 한자 정. 적을 데가 없네. 정. 가지형, 정자형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자, 그리고 격자형은 요 가로 좀 묶어주자. 격자형, 바둑판 모양으로 생긴 십자 모양의 길은 이게 요즘 현대가 되겠지. 이건 현대. 요즘 시대는 도로들이 이제 다 십자형으로 쫙쫙쫙 뻗어 있잖아. 그치? 자, 정리됐으면 다음부터 내려갈게. 자, 과거에는 또 다시 옛날 얘기 계속한다. 계속 옛날 얘기야. 자, 과거에는 쭈그리. 잠시 인터넷이 불안정하다. 잠깐만. 끊겨. 씨. 자, 계속 넘어갈게. 자, 과거에는 개인이 생활하는 집, 남 일을 하는 장소 이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았어. 왜? 우리 집 앞에 텃밭이 있었잖아. 봐봐. 개인 생활하는 집이 있고, 남 일을 하는 장소가 있는데 일하는 장소 텃밭이잖아. 텃밭일 수도 있고 뭐 좀 더 넓은 밭일 수도 있고 어쨌든 멀리 떨어지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매일 이 두 공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오가면서 그곳에서 다양한 일을 경험했어. 개인의 집과 집 사이도 거리도 가까워서 이웃과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었던 거지. 가까우니까 친밀할 수 있었어. 자신의 생활 반경인 집 주변과 그 사이사이에서 사람들과 마주치도록 구성된 공간, 이것을 마을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이게 과거 마을의 개념이야.
다시 자신의 생활 반경인 집 주변 있지. 자기 집 근처야. 그다음에 그 사이사이에서 마을 사람들과 마주칠 수 있도록 구성된 공간도 모두 마을에 해당이 됐던 거야. 자, 넘어갈게. 자, 다음으로 쭉쭉 읽어보면 돼. 자, 방에서 나왔어. 그럼 당연히 마당에 있겠지. 그러면 또 나가. 대문 열었어. 그러면 골목길을 만나. 또 길, 뭐, 여기 뭐 샛길이라든가 안길들이 있겠지. 이런 길을 돌고 돌다 보면 그 동네 중심부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을 안을 이동하다 보면 여러 경로를 자연스럽게 거칠 수밖에 없었어. 이거 다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여기 지나가는 곳들 내용 확인만 좀 잘 해도록 해. 방에서 나왔지. 그러면 마당이 있고, 그다음에 대문 열고 나가면 대문 밖으로 나가면 골목길이 있고, 그다음에 길 따라 쭉쭉쭉 가다 보면 동네 중심부로 연결되는. 그래서 공간의 이동 쭉 나와 있는데 이 공간의 이동 순서 쭉 봐두도록 해. 이거 뭐 당연한 얘기다. 이거 뭐 너무 어렵게 열 것도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돼. 머릿속 그려봐. 방문 열고 나왔어. 마당 있네. 대문 열었어. 그럼 골목길들 있네. 길 따라 쭉 가다 보면 동네 중심부로 가는 이런 형식이야. 자, 굳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만남이, 모임이 곳곳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어.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다 만날 거 아니야. 대문 열고 나가면 골목길 지나가다가 만나고, 동네 중심부 가다가 만나고. 그래서 만남과 모임이 곳곳에서 발생했고, 그들 사이에서는 요즘 흔히 말하는 커뮤니티가 형성했던 거예요. 커뮤니티. 앞에서 얘기했던 거에 뭐 해당돼? 앞에서 나왔던 것 중에 뭐가 바로 커뮤니티에 해당돼?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아까 전에 여기 말의 색성 두 가지 있었지. 뭐랑 뭐? 관계 형성과 사이 공간 두가 있었잖아. 이거 관계잖아. 커뮤니티, 바로 관계 형성이지. 요놈, 관계 형성. 자, 다시 돌아오자. 자, 그래서 의도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만남과 모임이 이 곳곳에서 발생해서 이 곳곳이 바로 사이 공간이 되겠지.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관계 형성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집의 형태는 따로따로였지만 이것도 주시원차. 예전 집들의 특징이야. 어디 갔어? 위에. 아니, 잠깐만 있어봐. 답장 아래. 가장 아래쪽에. 우리 옛날 집들 특징이 있었지? 개인이 자기가 살 집의 입지도 정했고, 몫과 합의해서 개성이 반영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개성이 반영돼 있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집의 형태는 따로따로 이거 이해들 되지? 내 개성이 반영돼 있어서 그래. 그렇지만, 집 안팎을 살펴보면 모여 살 수 있는 구조다.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도록, 만나서 살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었어. 자, 정리되었으면 넘어가도록 하자. 요 밑에 이제 전통 마을의 길의 종류와 특징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해. 큰 길, 어깃길, 안길, 샛길, 골목길로 나눌 수가 있고, 내가 읽어야 되나? 빠르게 한번 읽어보자. 자, 먼저 큰 길이야. 큰 길은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길이야. 마을과 또 다른 마을을 연결하는 아주 큰 길이겠지. 자,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마을 밖으로 지나가. 얘는 마을 밖으로 지나가. 그리고 마을 밖과 안의 경계에 해당하는 길로 어귀길이 있어. 다시 마을 밖과 안에 경계가 되는 길. 이건 마을 어귀라는 말을 쓰잖아. 마을 어귀에 있는 길이야. 자, 어귀는 드나드는 목의 첫머리라는 의미로 어귀길은 마을을 들어선 첫머리에 해당하는 길이다. 어깃길은 마을 쪽이 보이지 않도록 끝이 구부러져 있어. 다시 마을 쪽이 보이지 않게 돼 있어. 끝이 구부러져 있어. 자, 본격적으로 마을 입구에서 시작하여 마을 뒤까지 이어지는 길은 안길이야. 다시 마을 입구부터 끝까지야. 여기 안길. 안길은 마을 안에서 가장 넓고 중심이 되는 길이야. 이 안길에서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듯 형성된 길이 샛길이었고 안길에서 다시 뻗어나오는 샛길들. 자, 샛길은 마을을 몇 개의 단위로 나눠준 역할을 해.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공동물도 있고 빨래터도 있고 공동 작업장 등 같은 주민들 간의 사투관계가 단순히 형성될 수 있는 공동 영역이 있었어. 자, 그럼 우리 이 공간, 이 공동 영역에 해당되는 공간, 이걸 본문에 나온 개념을 이용해서 보자면 이게 바로 무슨 공간이야? 느린가?
인터넷이 느린 건가? 사이공간. 그렇지. 사이공간. 그렇지. 이게 바로 사이공간이지. 자, 그리고 새길을 따라 골목길이 있는데, 숲길 따라서 다시 골목길로 나뉘는데, 이 길을 따라서 한 채에서 세 채 정도의 집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형식이야. 자, 넘어가도록 하자. 결국은 골목길 안쪽에 집들이 거의 몰려 있는 거지. 자, 넘어가. 잠깐. 자, 동질성과 사생활이라고 있어. 자, 우리 다시 앞장 제목 다시 한번 봐봐. 마지막 제목이 뭐였냐면, 여기 모여 사는 마을이었지. 모여 사는 마을. 보니까 진짜 마을 얘기야. 옛날 마을들 얘기했지. 쭉 전부 다. 옛날 집들 얘기하고 있어. 전통적인 마을이야. 자, 다음에 동질성과 사생활이 다음 제목이지. 자, 이거 네모치고 이것도 네모쳐 놓자. 비슷한 특징들이 있고 개개인의 사생활을 살고 있어. 비슷한 동질성이 있고 나름대로 다 사생활을 살고 있어. 이거 과거겠어, 현대겠어? 현재. 그렇지. 현대 시대가 이거지. 현대 이건 현대의 특징이야. 자, 다음 달랑 넘어가자. 자, 오늘날이지. 자, 오늘날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인 아파트야. 자, 아파트가 가장 대표적이지. 자, 아파트는 전통의 주거 형태인 주택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아파트는 다음에 특징들 보자. 한 단위 세대를 층층층 쌓아서 배치해서 그래서 적층을 기본으로 해서 적층 구조야, 적층 구조. 자, 층층층 쌓아서 배치하는 한 단위 세대를 층층이 쌓아서 배치하는 적층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게 첫 번째 특징. 적층이란 단어 들 알고 있지? 층을 쌓았다는 뜻이잖아. 층을 쌓았어. 여러 층이지. 다음에 하나의 건물 내에 수평적 혹은 수직적으로 균일한 주거 공간이 밀집해 있어. 다음 또 주자. 수평적 혹은 수직적으로 균일한 주거 공간이야. 이게 밀집돼 있어. 이게 두 번째 특징. 보면은 우리 집이 예를 들어서 뭐 10층이라고 하면은 우리 집 기준 해가지고 11층도, 12층도 혹은 9, 8, 7, 6층 이렇게 해가지고 집 모양들이 똑같겠지.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그래서 완전히 균일한 주거 공간이 밀집해 있고 수직적으로 하더라도 내 집이랑 옆집이랑 그 다음 집이랑 생긴 게 모양이 거의 비슷하잖아. 그래서 수평적 혹은 수직적으로 옆쪽이든 위쪽이든 균일한 주거 공간이 밀집돼 있어. 자, 그리고 거기에 다음 또 주시자. 동질성을 지닌 거주자가 보여서 동질성을 지닌 거주자.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 안에는 비슷한 생활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생활 패턴? 경제력이 비슷한 거지. 그렇지? 그리고 뭐 고급 아파트 단지 이러면 좀 이렇게 사는 분들이 모여 살 것이고, 그렇지? 음, 그렇겠지, 그렇지? 좀 비싸면 비쌀수록 좀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조금 되는 돈 좀 버시는 분들께서 모여 살고 있을 거야. 이게 현대식 공동주택의 특징이라 할 수 있어. 자, 이것도 줄쳐보자. 현대의 한국식 공동주택이라는 게 공동주택, 이거 바로 아파트라는 얘기야. 자, 요거 보고 딱 느껴지는 거 있어? 응. 개성이 없지? 다 비슷한 거야. 집 모양이 다 똑같은 거야. 생각해봐. 너네 지금 아파트, 너네 의견이 반영이 됐냐고 집 짓는데. 반영이 전혀 안 됐지. 그치? 너네 집 만들 때 너희 의견이 1도 반영이 안 됐어. 그냥, 업자들이 그냥 다 만들어 놓은 거야. 똑같이 생겨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놨어. 그리고 사는 사람도 역시 이제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는 거지. 동질성을 지닌 거주자들이 모여 살게 돼. 자, 들어가자. 자, 이러한 공동주택의 등장은, 다시 공동주택, 즉 아파트 얘기하는 거지. 자, 이런 아파트의 공동주택의 등장은 공동체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 다시, 이 아파트가 등장함으로써 공동체적 관계를 변화시켰다는 얘기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거지. 자,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는 우리 이런 말 나오면 즉 이런 거 나오면 똑같다 그랬지? 공동주택과 아파트가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야. 얘가 얘다. 공동주택이란 말.
아파트라는 말 똑같은 얘기야. 자, 여기에 중요한 특징. 사이 공간이 없어. 사이 공간이 없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될지 뻔히 알고 있지? 사람들 못 만나잖아? 그치? 교류가 없잖아? 그치? 관계 형성이 안 되겠지. 그치? 사이 공간이 없으니까 관계 형성이 안 되고, 공동체적 삶도 이루어질 수가 없고, 관계가 안 되니까 정주성도 안 생기겠지. 정주성 기억 안 나지? 빌어먹을. 정주성이란 게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게 된 특성을 정주성이라고 그랬잖아. 기억 못할 것 같아.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자, 마을은 모여 사는 마을. 이 마을은 두 가지 특성이 있어. 관계 형성과 사회 공간. 요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정주성이 형성되는데 정주성은 한 장소에서 오래 머물러 사는 특성이었어. 한 장소에서 오래 머물러 사는 특성. 그런데 현대식 아파트에는 사회 공간이 없어. 사회 공간이 없으니까 관계 형성도 못해. 관계 형성이 안 되니까 정주성도 없어. 그러니까 오래 머물러 살지 않는 거야. 이해되지? 때 되면 나 돈 좀 벌었네? 다른 데 가야지. 등등등. 아무런 미련 없이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된다는 얘기지. 넘어가자. 자, 어쨌든 사회 공간이 없어. 자, 계속 이거 나갈게. 사회 공간이 없으니까 관계 형성이 안 돼. 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공동의 현관을 통과하지. 어쨌든 공동 공간인데 여기서 만나진 않지. 자, 공동의 현관을 통과한 후 승강기 홀 또는 복도를 거쳐 각자의 개인 공간으로 들어가. 자, 근데 생각해보자. 현관 공동 공간이지, 승강기 홀 공동 공간이지, 복도 공동 공간이지, 그치?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공공의 장소긴 해. 공공의 장소인데, 근데 이쪽에서는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거야. 이해들 되지? 외울 필요 없다. 그냥 이해를 해봐. 납득을 해봐. 너희들이 아파트에서 현관 지나갈 때, 엘리베이터 탈 때, 복도 지나갈 때 옆집 사람이랑 얘기를 했냐 이거야. 안 했잖아. 그치? 자, 그래서 각자의 개인 공간으로 하고 그곳은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는 공간이다. 자, 여기 주소자.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는 공간 어디가? 어디가? 각자의 개인 공간인 집이. 사생활 보장되잖아. 여러분 집들. 다 아파트 비밀번호 다 있고. 그치? 열쇠 다 있잖아. 자, 사생활 최대한 보장하는 공간이야. 남들이 들어올 수 없어. 주택의 형태나 외관만 보면 모두 같은 공간에 사는 유사한 집단으로 보이지만 다시 주택의 형태나 외관만 보면 모두 같은 공간에 사는 유사한 집단이다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무슨 얘기하면 공동주택 얘기하는 거야. 공동주택. 공동주택 형태 비슷하지 겉모습 비슷하단 말이야. 모두 같은 공간에 사는 유사한 집단. 우리 아까 전에 유사한 집단이라는 얘기가 아까 동질성을 지닌 거주자들 비슷한 경제력을 지닌 사람들이 모였었어. 그래서 유사한 집단으로 보이는 거야. 검색으로 체크해줄게. 공동주택. 겉모습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의 생활 모습은 실제로 우리 개인 공간, 집 안에서의 생활 모습은 공유할 만한 곳이 거의 없다.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 넘어가서. 자, 사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단지라는 인위적인 마을이야. 자, 요것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위적 마을에 해당돼. 인위적 마을. 인공적으로 만든 거지. 사람이 가공해서 만든 마을이야. 자, 여기에서 상징적인 결속성만 확보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못하고 상징적인 결속성은 있다는 얘기야. 검색으로 들춰차. 상징적 결속성. 우리 어느 아파트 단지에 살아요? 이런 느낌이지. 자, 상징적인 결속성만을 확보하고 있을 뿐 단지 내 외의 사람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다. 소통이 없어. 사유 공간이 없기 때문이지. 그런 쪽으로 단지 내 외의 사람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다. 자, 단지 내에서는 내는 단지를 구획하는 울타리. 구획한다는 단어 알고 있어야 된다. 구획한다. 구획하다.
경계를 지어 가르는 걸 구약한다고 해. 구분한다. 분리한다. 자, 단지를 구분하는 울타리 있지? 그치? 여기 앞에 아파트들도 다 단지가 있어. 울타리들 있어. 그리고 보안과 감시를 위해 설치한 CCTV도 있지. 그리고 외부인을 통제하는 차단기 있지. 그치? 우리 아버지 차 타고 아파트 단지 들어간다 할 때 보면 차단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잖아. 자, 그리고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열릴 수 있는 견고한 출입문이 있을 뿐이다. 외부인들은 못 들어가지, 아파트 단지 함부로. 남의 아파트 단지 쉽게 못 들어가게 있어. 바깥 현관 역시 비밀번호가 있잖아. 심지어 어디에는 저기 들어가려면 그 경비, 경호원 뭐 따로 이런 분들이 따로 있더라고. 진짜 못 들어가게 돼 있어. 자, 다음 넘어갈게. 자, 주거지의 울타리는 우리의 범주를 규정하는 영역 만들기의 역할을 한다. 즉, 우리들의 범주야. 우리 아파트 단지의 범주야. 자, 그래서 영역 만들기의 역할을 한다. 단지 내부에 동질성을 지닌 사회 계층이 거주하는 것, 이것이 현대 거주지의 특징인데, 동질성을 지닌 사회 계층이었지. 경제적 규모가 비슷한 사람들이야. 자, 이런데 외부와 차별성을 갖는 고급 단지일수록 그 울타리가 견고하다. 진짜 쉽게 못 들어가. 심지어 엘리베이터 타는데 그 경비 서는 분들이 이게 카드를 찍어줘야지 그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이런 데도 있어. 고급 단지일수록 울타리가 견고하다. 함부로 못 들어가. 그러나 외부와의 단절뿐만 아니라 단지 내부에서도 이웃과 만나기 위한 공간, 그다음에 행위들은 찾아보기 어려워. 그래서 외부하고도 격리돼 있는데 내부 사람들하고도 단절이 돼 있어. 자, 좁은 공간에 수많은 세대가 다 붙어 있어. 겉으로는 삭막해 보이지만 다시 겉으로는 삭막해 보이는데 일단 현관문만 열면 이제 내 개인 공간이지. 현관문만 열면 아늑한 주거 환경이 펼쳐진다. 반대로 현관문 하나만 잠그면 집 전체가 바깥 세상과 완전히 격리가 되는 거지. 가족만의 성역, 내 주거 환경이 주거 공간이지. 자, 우리 집에는 누구라도 예고 없이 방문할 수도 없고 또 이웃이나 친척이라도 안에서 문을 열어주었을 때만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뭐 실제로 여러분들 친척들이 여러분들 집 함부로 문 열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 자, 이러한 특징은 현대인의 개인주의적 성향과 잘 맞아떨어진다. 자, 그래서 여기 자, 지금 이런 격리된 아파트의 특징이 있는데 다음 주자 현대인의 개인주의적 성향 요거 잘 어울려. 요 개인주의적 성향 이런 어휘 좀 잘 봐주도록 해. 이 현대식 공동주택과 개인주의적 성향이 잘 어울려. 왜? 현관문만 열면 이제 내 나름의 아늑한 주거 공간이고, 그다음에 바깥 세상과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다음 자 바깥 세상과 세 번째 줄. 집 전체가 바깥 세상과 완전히 격리되어 있어. 그래서 현대인의 개인주의적 성향과 잘 어울릴 수가 있겠어. 자, 정리되었으면 다음부터 넘어갈게. 자, 사생활 보호에는 이렇듯 철저하지만 같은 단지 내에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때는 집단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아예 안 모이는 건 아니란 얘기야. 모일 때도 있어. 언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때. 그때는 모이는 거야. 자, 이럴 때 쉽게 얘기하면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거야. 우리 아파트 집값 떨어질 만한 일이 생기면 이러면 이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때 모이게 되는 거지. 특히 그것이 단지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면 입주자회 혹은 분여회 같은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주저하지 않고 의사를 표현해. 자, 그래서 이럴 때 커뮤니티 구성이 된다. 단지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면 이때도 커뮤니티 형성이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해야 될 게 뭐냐면 그 현대 사회의 공동주택에는 커뮤니티가 없다 이러면 잘못된 거야. 커뮤니티가 있긴 있는데 이익과 관련되면 있는 거야. 이익과 관련되면. 개인적, 사적인 관계 형성이 아닌 거지. 사적인 게 아니라 공적인 문제가 있어. 자, 이러한 아파트 단지의 결속성과 질서는 이해관계의 일치에서 비롯되는 거야. 그래서 돈이 돼야 돼. 이해관계가 맞아야 돼.
이게 핵심이야. 이 형계 잘 많이 떨어져야지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게 돼. 자, 개별 단위 세대들은 각자의 집들이지. 자, 개별 단위 세대들은 자신들이 집에 들인 비용을 지키기 위해 집단의 힘을 발휘한다.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 안 돼. 그걸 위해서 집단의 힘을 발휘해. 전통사회에서는 다시 옛날 집들이다. 앞에서 언급이 됐던 내용들과 좀 연관이 있는데, 이거 다시 봐봐. 전통사회에서는 이웃의 손을 빌렸어. 집 지을 때 이웃의 손을 빌렸어. 아까 전에 뭐 묵수 이런 사람들 수도 있고, 친한 사람들 수도 있겠지.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집을 지었어. 그래서 한 집, 한 집, 한 집 순서대로 오래 걸렸지.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마을의 한 요소가 되었어. 하지만, 끊어주고, 색깔 바꿔서. 자, 하지만, 아파트는 불특정 다수들을 위해 전문 건설업자들이 완성했어. 이건 전문 건설업자들이 한 거야. 그렇지? 그래서 개별 거주자들의 취향과 요구사항이 반영되기가 어려워. 집들이 개성이 없다는 얘기지. 업자가 만들었어. 건설업자가 만들었고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내가 묵수랑 만든 게 아니야. 전문 건설업자가 만들었고 그다음에 취향과 요구사항이 반영되기 어려워. 수천 세대 심지어 수만 호가 다음에 더 주자 일시에 건설된 짧은 시간에 일시에 건설된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한 동네 사람이 되는 거야. 자, 현대 아파트 단지가 지어지는 과정 봐봐. 자, 전문 건설업자들을 만들었지. 다음 두 번째, 취향과 요구사항이 반영되질 않아. 다음 세 번째, 짧은 시간에 아주 일시에 건설이 돼. 그래서 마을이 급조된 마을인 거야. 급조된 마을. 그래서 요 밑에 나와 있는 표현, 요거 좀 잘 봐도록 하자. 마을이 급조되었다는 거. 전통 마을과는 다르지. 전통 마을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졌는데 얘는 마을이 급조가 됐어. 자, 이런 변화에 따라 요즘에는 단지가 과거의 마을을 대신하는 공간 단위가 되었다. 자, 그래서 여기 어휘 좀 봐봐. 어휘. 단지라는 말과 마을이란 말 구분해줘야 돼. 요 단지라는 말은 현대지, 현대. 다음 마을이란 단어는 과거를 뜻하는 거야. 과거의 마을 그런 거 있어. 여기는 이제 마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쓰는 마을과 요 단지는 좀 구분해줘야 돼. 요 현대 마을은 단지, 과거 마을은 그냥 마을. 그리고 나자 요즘엔 단지가 과거의 마을을 대신하는 공간 단위가 되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전통 마을과는 달리 현대에 주거지는 급조된 마을이다. 여기 급조된 마을이라는 표현, 이거 현대 사회에 오는 표현이지. 네모 좀 쳐놓자. 급조된 마을. 정리됐어? 자, 정리됐으면 우리 앞에 그 전통 마을 지어지는 모습이랑 현대 아파트 지어지는 모습이랑 좀 다시 한번 확인만 좀 할게. 자, 합병으로 다시 돌아가자. 응? 어디 갔지? 돌아가야 되는구나. 한참 더 들어가야 되는구나. 164쪽 아래 요게 과거의 마을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어. 164쪽 아래 개인이 자기가 살 집 땅도 장하고 묵수랑 합의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집들이 하나씩 들어서 마을이 자연스럽게 생겼어. 이게 과거의 모습이야. 이게 과거의 모습이었어. 오해됐지? 자, 그러면 좀 전에 봤던 부분으로 다시 넘어가. 167쪽. 167쪽 다시 넘어가. 자, 여기에선 요게 현대 아파트의 뭔가 현대 마을이 급조되는 모습들 불특정 단서를 해서 전문 건설자들 만들었고 그다음에 취향과 요구사항이 반영되지가 않고 일시에 건설돼
됐지? 그래서 급조된 마을이라는 표현을 썼어. 거기다 쓰면 내려가자. 자, 밑에 이제 저기, 167쪽 아래 보면은, 여기, 아파트 집단의 힘과 지역 이기주의라고 했는데, 여기, nim비 현상, 핀비 현상이라는 단어가 있어. 이 개념 좀 알아두고 넘어 들어가자. 자, 여기 보면, nim비 현상이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핀비 현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님비는 not in my backyard. 그래서 내 뒷동네, 뒷뜰에다가 하지 마. 하면 핀비 현상은 please in my front yard. 내 앞에 좀 해줘. 이런 뜻이지. 자, 그래서 먼저 하여튼 둘 다 이기주의야. 자, 먼저 님비 현상이란 공공의 목적의 혐오 시설 위에서 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행동이야. 그러니까 혐오 시설이 있단 말이야. 뭐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원자력 발전소, 뭐 그다음에 뭐 묘지, 화장시설, 시신 태우는 화장시설 등등 이런 것들 우리 동네는 반대한다. 이게 님비 현상이고, 그다음 밑에 핀비 현상은 일단 읽을게. 산업단지 위락시설, 그다음에 대학교, 종합병원, 올림픽, 월드컵 개최 장소 등 다음 글자 지역 복지 증진 및 재정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개발이나 시설 입지를 둘러싼 지역 간의 집단적 경쟁 현상에 해당돼. 그러니까 이거는 플리즈야. 제발 좀 해줘 이거야. 왜 이거 해야지 우리 집 땅값 오르거든. 집값 오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익이 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건 핀비 현상. 그다음에 손해가 될 만한 것은 거부한 현상이 님비 현상이 되는데. 그래서 개념들만 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넘어갈게. 다음 쪽 넘어가자. 자, 마지막 이제 공간과 사는 풍경. 공간과 사는 풍경. 마지막 대목이야. 마찬가지로 체크 좀 해놓자. 그 소제목들 쭉 기억들나? 소제목들 쭉 머릿속 떠올려봐. 처음에 마을의 변화가 있었지? 그치?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고, 그다음에 요 좀 전에 마지막에 있던 게 이제 동질성과 사생활이 있었어. 그렇지? 이게 현대 모습이었고, 이제 마지막 넘어가서 공간과 사는 풍경. 공간에 따라서 사는 풍경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야. 마지막. 맞아? 한 사람, 그다음에 하나의 주거 공간이 차지하는 면적. 이것이 계속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사람이 차지하는 면적, 하나의 주거 공간이 차지하는 면적은 계속 증가해 왔어. 실제로 옛날 뭐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뭐 단칸방에서 신혼생활 시작했다, 단칸방에서 한 가족이 살았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얘기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진짜 작은 방 하나에 혹은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잤던 거야. 근데 요즘은 뭐 가족들마다 방이 거의 하나씩 있을 수도 있고, 그치? 음. 그리고 집의 면적도 예전에 비해서 좀 이렇게 넓어졌단 말이야. 이게 뭐 민속촌 같은 데 가보면은 옛날 그 초가집들 이런 거 보면 방이 되게 작지. 너네들 방보다 집이 작을 수도 있어, 진짜로. 자, 그렇게 옛날 집들은 작은데, 근데 요즘은 반면에 한 사람이 차지하는 공간도, 그다음에 하나의 주 공간이 차지하는 면적도 계속 증가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공간이 과거보다 매우 좁고 답답하다고 느낀대. 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답답함을 못 느꼈는데, 요즘 사람들은 좁고 답답하다고 느껴. 자, 사람들 사이의 소통이 활발했던 과거의 마을과는 달리 오늘날 주거지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과 교류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 일단 검은색으로 제쳐놓을게. 사람들이 과거보다 좁고 답답하다고 느낀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과 교류가 어렵기 때문이야. 좀 글이 좀 주관적이긴 한데 좀 납득하고 넘어가자 그냥. 납득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내 사는 공간은 좁더라도 옆 친구 집도 내 집, 그 친구 집, 친척 집도 내 집,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쉽게 돌아다니고 만났기 때문에 내가 지날 다닐 수 있는 공간들이 넓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요즘은 내 친구 집 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 그치? 부모님, 뭐 친구한테 맡아야 돼. 그 다음에 친구 부모님한테 허락 맡아야 돼. 등등등. 그래서 만남과 교류가 어려운 거야. 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는 개별 단위 세대 외에도 자, 개별 단위 세대라고 했으니까 이 각자의 집들이야 이건.
개별 주거 공간 얘기하는 거야. 집들, 너희들의 각각의 집들. 자, 이거 외에도 놀이터, 조경시설, 산책로도 있지? 다음 주차장, 다음은 조그만 정자도 있을 수 있어. 그 뭐냐, 저기 놀이터 옆에 보면 조그만 정자들도 있는데, 이런 등의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하지만, 자, 단지 내에서 보이는 사람들은, 자, 이런 놀이터, 조경시설, 주차장, 조그만 정자 등의 공간, 여기 단지 내에서 보이는 이런 사람들은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또는 어린아이들 데리고 나온 젊은 부모들, 가장 많지. 애들 데리고 나온 부모님들 제일 많아. 그다음에 잠시 짬을 내어 놀러 나온 아이들뿐이다. 그치? 뭐 초등학생들, 한 뭐 유치원생들 이 정도 느낌뿐이야. 요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외부 공간은 이동을 위해 지나가는 통로에 불과하다. 자, 통로에 불과하다. 자, 여기 다시 일단 자, 여기 보면 놀이터도 있고, 색깔을 좀 굵게 할게. 자, 놀이터, 그다음에 조경시설, 주차장, 조그만 정자 등의 공간이 있는데 이런 공간들이 음, 그냥 단순히 밑에 또 줄게. 그 이동을 위해 지나가는 통행로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통행로에 불과하다는 얘기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얘기지. 실제로 여기 주차장에서 이웃 사람이랑 얘기해 본 적 있는 사람 없지? 그때? 놀이터에서도 얘기 거의 안 하지. 진짜 아는 친구 아니면 얘기 거의 없어. 자, 그래서 자, 이것이 담과 담 사이, 건물과 건물 사이를 지나며 서로를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 있었던 전통 마을과의 차이점이다. 다시 담과 담 사이, 담 있고 그 사이지. 건물과 건물 사이 지나가면서 서로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 있고 만나게 됐던 거야. 사이 공간이 있었던 거지. 자, 이런 전통 마을과의 차이점이다. 자, 주거 공간의 변화가 또 멈췄나? 멈췄네. 잠깐 스톱. 자, 주거 공간의 변화가 사람들이 사는 풍경, 여기에 미친 영향은 앞으로 만들어갈 공간을 고민해야 하는 까닭이 된다. 다시 읽어봐. 주거 공간이 변했지. 자, 주거 공간이 달라졌어. 색깔을 좀 표시해볼까? 주거 공간의 변화가 사람들이 사는 풍경에 미친 영향이 있어. 주거 공간의 변화라는 것은 과거 마을에서 현대의 공동주택이 되면서 과거 마을에서 현대 아파트 단지가 되면서 사이 공간이 사라졌다는 얘기야. 예?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풍경에 미친 영향, 사람들 간에 무엇이 없어졌어? 소통, 교류가 사라지게 됐어. 소통과 교류가 사라졌다는 거지. 사이 공간 하나 사라졌는데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사라지게 된 거야.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갈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답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갈 공간을 고민해보자.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이 공간은? 음. 사이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답은 정해져 있다. 자, 그래서 공간의 모습을 고민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읽어봐. 공간의 모습을 고민하는 것, 사이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지. 사이 공간에 있는 공간의 모습을 고민했어. 그럼 어떤 삶을 살게 될 거야?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겠지. 그래서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끝났다. 자, 정리되었으면, 음, 뒤에 학습활동. 자, 학습활동 2에 1번 들어갈게. 자, 이 글의 주요 내용과 글쓴이의 생각을 알아보자. 그래서 이제 밑에 주요 내용을 소제목별로 써보자라고 했는데 이게 소제목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밑에 내용을 물어볼 수 있어. 그래서 이거 빈칸 문제 나올 수 있거든. 어디가 빈칸으로 나올지 몰라. 좀 묶어두고 다 별표 쳐놔.
외워야 된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자, 처음에 소제목이 마을의 변화였잖아. 마을의 변화. 그래서 마을의 뜻이 나왔고, 그 다음에 변화한 마을의 모습이 나왔어. 다시 마을의 뜻과 변화한 마을의 모습. 그다음에 이제 옛날 얘기였지. 모여 사는 마을. 이건 과거 주거 형태의 특징이었어. 과거 주거 형태의 특징. 다음 동질성과 사생활. 같으면서 따로 살고 있어. 동질성과 사생활. 이건 오늘날 주거 형태의 특징에 해당이 돼. 자, 그리고 글의 끝부분. 공간과 사는 풍경이라고 했는데, 공간의 변화가 사람들이 사는 풍경, 사는 풍경, 여기에 미친 영향, 이게 이제 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돼. 그래서 요거 잘 달달달달 외우자. 달달달달. 됐으면 내려가자. 자, 다음 항목에 따라서 과거와 오늘날 마을이 지닌 특성을 정리해보자. 다시 과거, 오늘날 마을의 특성. 먼저 과거. 집의 특징, 마을 형성 방법, 그 다음에 사이 공간이 있냐 없냐,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먼저 집의 특징을 보면 옛날에는 이것도 중요해. 자, 과거에는 마당의 텃밭까지 포함하는 공간이 음, 집이었어. 그리고 제각각의 형태를 띠고 있어. 집 모양이 모두들 다르지. 개성이 반영돼서. 그리고 그렇지만 집 안팎을 살펴보면 모여 살 수 있는 구조에 해당돼. 다시 첫 번째, 마을의 텃밭까지 포함하는 공간이고, 다음 두 번째, 형태는 제각각이야. 다음 세 번째, 집 안팎을 살펴보면 모여 살 수 있는 구조를 이루었어. 자, 반면 오른쪽, 오늘날을 보면은 얘는 개개인의 개별적 공간이야. 개개인의 개별적인 사적인 공간이지. 다음에 균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고, 집 모양들이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다 똑같았어. 다음에 사생활이 보장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첫 번째, 깜짝이야. 다음 두 번째, 다음 세 번째. 각각 세 개씩 잘 외워두도록 하고, 다음 두 번째, 마을 형성 방법 들어가면, 얘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 오랜 시간에 걸리고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 마을이. 자, 반면 오늘날 같은 경우 아파트 단지잖아. 불특정 단수를 위해서,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그다음에 전문 건설업자들이 급조를 했어. 빠르게 만들어냈지. 자, 다음 마지막 사회공간 유무의 역할이라는데 얘는 과거에는 사회공간이 있지 존재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서 다음에 친밀한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돼. 친밀한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됐어. 반면에 오늘날 같은 사회공간이 없지. 사회공간이 없으니까 정반대야. 사회적 관계 형성이 안 되거든. 그래서 만남과 교류가 어려워. 만남과 교류가 어렵다. 아, 요 문제 매우 중요하니까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 여기 다 들어가 있어. 잘 봐두도록 하고. 자, 다음에 이제 3번. 이 글에서 이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해보자라고 했는데, 공간의 배치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삶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다. 이걸 말하고 그랬지. 공간의 배치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 혹은 비슷한 거야. 삶의 모습,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 한 가지로 잘 외워두고, 자, 넘어가자. 학습활동은 무조건 다 외워야 돼. 학습활동은 서술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학습활동이기 때문에 잘 외우자. 자, 다음 목표 2번. 이 글의 특성을 떠올리면서 읽기 과정을 점검해보자. 자, 다음에 1번. 읽기 전, 중, 후 과정에서 가졌던 질문의 생각을 정리해보자 했어. 자,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내용이 읽기 전일까, 읽기 중일까, 읽기 후일까. 그래서 전, 중, 후 중에 어디에 파악이 되는가, 읽기 전, 중, 후 중에 어느 과정에 해당되는가. 요거 파악하는 게 핵심이야. 자, 크게 이제 읽기 전, 중, 후로 구분이 되는데,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딱 읽어보고 당연하다 싶은 건 넘어가고 이거 특이한데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봐두면 돼. 자, 일단 읽기 전부자. 자, 글의 소제목을 훑으면서라고 했잖아. 당연히 글 본문까지 안 들어갔지. 그래서 이런 건 읽기 전 활동에 해당돼. 자, 소제목을 훑으면서 말과 같은 공간의 특징에 관한 글이 아니었을까? 이거 예측해보았어. 예측하기니까 읽기 전이지. 다음에 두 번째, 지금까지 살아왔던 곳을 떠올리며 마을이란 어떤 곳일까? 생각해 보는 거죠. 마을이란 어떤 곳일까? 생각해 보는 거.
마을에 대한 글이니까 마을이 어떤 걸까? 하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요것도 읽기 전에 할 수 있어. 자, 그럼 읽기 중 넘어가서. 자, 글쓴이가 말하는 사는 풍경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사는 풍경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 요거와 연관이 있는 것이다. 요거 파악하려면 글을 읽어봐야지 아는 거지. 그치? 사는 공간이 달라지면, 사는 풍경이 달라질 거니까. 사는 풍경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 이거야. 이거는 읽기를 해야지 알 수가 있어.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구조에 살지만 서로 공유할 만한 것이 적은 공동주택의 특징. 다시, 같은 구조인데 서로 공유할 만한 것이 적은 공동주택의 특징이야. 이것이 오늘날 소통의 부재를 가져왔구나. 라는 것도 이제 글을 읽어봐야지 아는 거지. 이거 읽기 중에서 판단이 가능한 거고. 다음 마지막. 글쓴이는 공간이 변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달라졌다고 생각한 거. 글쓴이의 생각이지. 이것도 읽어봐야지 알 수 있어. 공간이 변해서. 공간이 변했다는 것은 사는 공간이 사라진 거지. 사이 공간이 사라진 거야. 사이 공간이 사라져서 사이 공간이 부재해.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사라졌어. 사는 풍경이 달라진 거지. 자, 다음 마지막 읽기 후 활동. 자, 그래서 이 글은 과거와 현대를 비교하여 사이 공간의 유무가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그 전체 내용을 봐야 되는 거지, 이건. 그치? 그 전체를 알아야만 하는 부분이야. 이건 부분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이건 읽기 후 활동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공간은 사람들 사이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라고 지금 자신의 삶의 공간을 성찰하고 있지, 성찰. 내 삶의 공간을 떠올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공간이 어떨까? 소통이 되냐, 안 되냐? 이것 떠올려보는 것도 이제, 읽고 나서 이제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거지. 이것도 읽기 후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글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글. 그래서 읽은 후에 또 다른 글을 읽어보는 거. 요것도 읽기 후 활동에 해당이 돼. 동일됐지? 요 각각의 내용들이 읽기 전, 중, 후 어디에 포함되는가 이거 잘 구분해야 돼. 이렇게 구분만 잘하면 된다 이거는. 기권식이야 기권식. 서술형 아니고 기권식이야 이건. 자 넘어가자. 자 읽기 과정을 돌아보고 그다음에 읽기 전중 활동을 하며 글의 장점을 이야기해보자. 읽기 전중 후 활동을 하면서 읽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 자 예시다. 이건 그냥 읽어보면 된다. 자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면 글 읽음으로써 다음에 검색을 주실 거야. 검색. 글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지. 예측하고 그다음에 내용들을 꼬박꼬박 꼼꼼히 봤기 때문에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다음 밑에 글의 내용을 예측하거나 질문 만들기, 그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 찾으며 읽기, 글쓴이의 의도를 추론하며 읽기 등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런 걸 통해서 마찬가지야. 같은 내용이야. 글을 자세하게 읽을 수 있어. 그다음에 읽기 목적에 맞게 글을 읽을 수 있어. 자세하게 읽을 수 있다. 목적에 맞게.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게 크게 세 가지야. 내용 정확하게 파악을 했느냐, 그다음 자세하게 읽느냐, 그다음에 목적에 맞게 읽느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내용만 있어.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온다 이 문제는. 이 부분 그냥 읽고 넘어가면 돼. 자 넘어가서 다음 장. 자 이 글을 읽은 후에 나눈 학생들의 대화를 보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자 먼저 남학생부터. 자 오늘 국어 시간에 공간이 달라지면 사는 풍경도 달라질까 읽고 어떤 생각을 했어? 그때 여학생이 나는 오늘날 사람들이 이웃의 무관심해진 까닭이 공간 관련있다는 내용이 매우 공감했어. 여학생이 공감했어. 자 다음 남학생. 나도 공간과 삶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어. 하지만 현대의 주거지에 사회 공간이 사라졌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어 라고 해서 이렇게 반론도 제기할 수 있겠지. 이런 것들 비판적 읽기라고 얘기해. 비판적 읽기. 그래서 놀이터나 주차장처럼 사람들이 만나는 공간이 여전히 있잖아.
그랬더니 여학생,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런데 정말 공간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달라진 걸까? 혹시 반대 아닐까? 네. 공간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달라진 것일까? 하고 얘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 그치? 남학생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고, 여학생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라고 하면서 의문을 제기했어. 글쓴이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혹시 반대는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지. 즉,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졌기 때문에 공간도 그렇게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잘 나오는 편이다. 반대로 하자. 자, 글쓴이와 남학생의 의견을 고려하여 사이 공간의 기능과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자. 사이 공간에 어떤 기능과 가치가 있느냐 내려가서 자, 남학생의 말처럼 현대의 주거지에 사이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있긴 있어. 그러나 사이 공간은 진짜 사이 공간이라는 것은 뭐 하는 곳이냐? 얘는 만남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장소야. 그래서 이웃 간의 친밀한 다음 주자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 요게 바로 이제 사이 공간의 가치에 해당이 되지. 그런데 놀이터나 단지 안의 조경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만남과 모임은 그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한계가 있어. 자, 다시 검색을 주실게. 놀이터나 단지 안, 요 조경시설 등에서 이루어진 만남과 모임인데 이게 대상이 한정적이다라는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나 주차장 같은 공간 역시, 다음에 요거 지나가는 공간이지 머무르는 공간이 아니야. 그래서 사회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게 이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고. 자, 다음 내려서 여학생의 마지막 질문에 답해보자. 자, 이거 보면 되겠어. 이거 보자, 이거. 자, 나는 공간의 변화가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다시 공간이 달라지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글쓴이의 입장과 동일한 거지. 현대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모두 막혀있기 때문에 점점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어색하고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간이 단절돼 있고 막혀 있으니까 폐쇄적 공간이니까 다른데 관심을 가지면은 이거 스토커 소리 듣는 거지. 변태 소리 듣는 거야. 그래서 어색하고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지 안의 길은 대체로 좁거나 짧고 자신의 집에 이르는 일정 길만 다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어려워. 이런 구조로 인해서 사람들이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 요건 잘 읽어보기만 하고 넘어갈 거야. 다음 거 생략. 자, 다음 넘어가서. 이것도 봐야 돼. 다음 기사를 읽고 제시된 활동을 해보자. 빠르게 읽고 사이 공간만 찾아보면 돼, 이건. 자, 읽어볼게. 자, 학교 내 빈 공간, 마을 공동체로 활용한다 했어. 자, 읽어보자. 땡땡도 내 학교의 빈 공간이 주민들에게 개방이 됐어. 다시 학교의 빈 공간인데 개방됐어. 땡땡도 교육청은 학교 내 빈 공간을 활용해 학부모를 포함한 주민들 쉼터인 어울림 복합 문화 공간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어. 자, 이거 주선자. 어울림 복합 문화 공간. 자, 어울림 복합 문화 공간은 학부모를 포함한 인근 주민들이 학교와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 활동에 참여해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러 사람들이 다 몰릴 수 있는 거지. 주민 이용 시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교문에서 가까운 곳을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고 공간 내에 판매 시설과 북카페, 모임터 등을 구성할 예정이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냐. 자, 그래서 내려가서 자, 사회공간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공간 찾아보자. 어울림 북한 문화 공간. 바로 답 찾을 수 있겠지? 사람들 여기 모이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이 되겠지. 그래서 이게 사회 공간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 자, 다음 마지막 2번. 자, 신문기사를 참고하여 모든 면으로 사회 공간이 있는 학교 만들기 계획 세워보자. 우리 학교 공간의 문제점, 옥상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전개했고 방치되어 있어. 해결 방안. 옥상이 텃밭 가꾸기에 희망하는 반면에 텃밭 운영해본다. 텃밭 가꾸면서 모임이 만들어지겠지. 필요성 및 기대 효과. 학생들이 텃밭에 가꾸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고 협동심도 그릴 수가 있어. 자, 이 정도 됐고 실제로 이것과 관련해서 학교들에서 문제를 좀 잘 내는 편이야. 너네 학교도 예전에 이거 관련해서 문제 나온 적이 있어. 그때 답은 식당이었어. 식당이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식당에서 아이들이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된다고 하거든.
어. 하여튼 뭐 여러 공간이 나왔었는데 하여튼 대사가 없는 그 말을 할 수 없는 공간인데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그게 사이 공간의 역할이야. 애들이 모여서 침묵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 모여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바로 답이 되겠어. 관계 형성되고 침묵 형성하고 요 사회적 관계 형성되는 요 핵심이야. 자 됐으면 이 단어는 여기서 마무리 끝내도록 하자.